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징역 3년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 2일 윤석열 장모 최모 씨 의료법 위반, 요양급여 편취 혐의, 징역 3년 실형 선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라고 반응을 냈습니다. 송영길 대표 등 여권 주요 주자들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대표, 총장 사위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되고 법적정이 밝혀졌다. 이재명 지사, 제자리로 간 것 같다. 사표 규정이다. 이광재 의원, 헌법과 법치주의로 대국민 표팔이 해온 윤석열의 해명이 궁금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어떤 혐의로 왜 구속된 겁니까? 그러니까 불법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그러니까 사기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 의료기관만이, 의료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요양급여를 이제 신청해서 탈 수 있는데, 이것을 속여서 22억 원의 어떤 국민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을 편취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관련한 동업자들이 이미 징역 4년이나 집행유예 판결들을 받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평가될 수는 없는데. 윤 전 총리의 장모가 집행유예 다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구속된 겁니까? 징역 3년의 실형의 법정 구속을 받아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그렇군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은 3년이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과거에 이것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기소권 남용, 부실 수사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뒷배에는 누군가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외압을 줬느냐, 또는 그런 외압이나 영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 가족을 기소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검사의 선배가 있는데 그 검사의 장모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게 어떤 부정한 어떤 그 기소의 어떤 형평성을 저해할 만큼 다른 사람들은 기소를 하고 이 사람들을 빼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면 어떤 특혜나 편의나 어떤 기소 과정에서의 배려를 부적절하게 해준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감찰과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사건을 열어보면 불기소 처분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장모의 다른 사이가 여기에 취직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 막대한 투자 자금을 본인이 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 병원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책임 면제각서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책임 면제각서는 책임 없는 자가 면제해달라고 각서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영에 개입했다라는 아주 확실한 물증까지 있었고, 심지어는 이 병원에 이사장 직함이 있었다는 건데, 그런 비슷한 사건에서 이 정도의 어떤 정황이 있는 사건이 기소되지 않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실형이 나오는 사건을 왜 봐줬느냐?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대표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검찰 조직이 대국민께 상세하게 우리가 기소권 남용이 있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편의를 봐준 건 아닌지, 검찰 가족이기 때문에 검찰 가족끼리 도와준 거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물음에 대해서 납득할 만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의 발언이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장모님 상고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국가와 국민을 받들기 위해 나선 사람이고, 제 주변의 일에 대해서 사적인 그런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뭐 제 주위든 누구든 간에 법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늘 공평하고 엄정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 살아왔습니다. 자, 박정호 전 대표님, 윤 전 총장의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을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여권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는 2015년경 장모가 왜 그때는 불기소됐고 지금은 실형을 받았느냐, 그 사이에 누군가 봐준 세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건데, 지금 1심 판결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 2, 3심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혹여나 그때 당시 과거에 장모를 봐준 어딘가가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윤 전 총장이 개입한 게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장모의 범법 행위만으로 윤 전 총장에게 무언가 입장을, 해명을 요구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공세의 소재로 삼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생각도 박정호 전 대변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요.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고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친족에 대한 어떤 문제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그런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당에 이미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분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전과 기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연좌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연관에 선을 그었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과거에 검사 사칭 등의 전과 기록을 언급하며 본인이 전과 있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윤 전 총장의 장모 구속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님 부인과 지금 장모님이 들으시면 좀 섭섭해할 것 같아요.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누구나 법 집행에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 네. 또 법 집행에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법률가의 입장이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일단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물론 대한민국이 이제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이제 죄가 확정이 되는데 1심의 결과이긴 하지만 어떻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열리는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보시지 않았습니까? 인사청문회 할 때 되면 본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돈의 팔촌의 아들, 딸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 연좌의 나라가 아니다.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국민들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책임감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과를 했지만 굉장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손정혜 변호사께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게 사위가 검사로 있을 때는 기소조차 되지 않던 것이 검사직을 내려놓자마자 3년형이면 굉장히 무거운 법정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뿐만이 아니고 검찰 조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